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및 시장 분석 그리고 추천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22년도 3월 30일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 무료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고 이대로 엑셀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저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네이버의 왕심심 카페 검색하시면 맨 위 상단에 저희 카페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카페에 올라가는 내역은 지금 보여드릴 엑셀 파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년도 1월달 날짜, 종목명, 수익률, 승패, 결과 여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21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가 쭉 있는 거고요. 대략 일단 합계 내역을 보시면 21년도 1월달, 2월달, 5월, 6월, 7월, 8월 쭉 해가지고 합계가 3451.95%, 1099승, 89패, 1188개 표본 95.5%, 92.5%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22년도도 현재 진행형이죠. 22년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4551.19%, 240승 10패입니다. 250개 표본 96%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 업데이트가 아직 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추가 업데이트 해가지고 오늘 자정 안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 시간 이어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종목 아모텍입니다. 어제 추천드린 종목을 살펴볼 텐데 어제 추천드린 종목 첫 번째 아모텍 오늘 2.5%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차익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패스하도록 하겠고 앱클론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슈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게 미국장이 좀 올라왔는데 미국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 한국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했죠. 그리고 종목들이 더욱더 이 무브먼트를 좀 줄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보이진 않는데 개인적인 느낌상 미국장으로 매수 자금이 좀 쏠리고요. 한국장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항상 있는 일이긴 하고요. 미국장이 좀 많이 오르고 나면 이거 너무 갭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대략 이런 식이죠. 미국장이 이런 식으로 한 10년에 걸쳐 오른다면 한국장은 이러고 있다가 이거 미국이랑 너무 멀어진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매수가 훅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보여집니다. 펜엔터도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유독 바로 못 간 종목들이 많았고요. 나머지도 좀 마찬가지였고 네이처셀이 19,050원까지 왔는데 이거는 기본 차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일단 승 잡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2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종목 이 정도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체킹해서 오늘 자정 안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장 살펴봅니다. 코스피 약간 올라왔습니다만 미미합니다. 미미한 모습이고 뭐 2600 이탈 마감은 없다라는 말씀을 2월달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의미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시장이 이런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 2600 이탈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얼만큼 올라갈지의 여부가 좀 주요해요. 근데 한국장을 보시면 저점비 대략 반등폭이 5% 정도 남짓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P 500이다 라고 한다면 대충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12%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미국장 대비 두세 배 정도 적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한국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우존스로 봤을 때도요. 대략
이렇게 잡으면 10% 넘게 차이가 나죠. 볼까요? 자,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장이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나스닥으로 봤을 때도 나스닥은 뭐 더 올라왔죠. 이렇게 잡으면 16%, 17% 올랐기 때문에 다 올라온 거죠. 네, 물론 이 고점비로 따지면 아직도 남았습니다. 7%, 8% 더 상승이 좀 나와야 됩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세가 좀 뚜렷하고 이거에 비하면 이제 한국장은 좀 답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변의 법칙인 주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풀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다시 감아들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돈을 풀 때 증시는 무조건 올랐고요. 돈을 푸는 양을 이제 줄여 나가면서 테이퍼링해서 금리 인상으로 가는 단계에는 증시가 오르긴 했으나 희비가 갈리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장은 이 금리 인상 테두리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이 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사실 좀 더 친숙한 거는요. 미국보다는 중국이죠. 지금 저희 지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본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모든 지역이 중국이에요. 그죠? 미국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다 건너 멀리 있습니다. 이거 어쩌다 6.25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얘네가 우리랑 친해지긴 했지만 원래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이래나 저러나 중국의 영향권 안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지금 시진핑의 3년임 도전을 앞두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고요. 이 지준율 인하 카드가 시행이 되면 중국장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거예요. 역대 어떤 나라도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를 인하하는 나라 중에 살아남았던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 포함. 근데 이번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거를 긴 시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좀 답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에 대적해서 이겼던 나라는 없지만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았던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할 수 있겠지만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지금 미국의 시장 흐름이 약간 대각선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당장은 좀 미국에 비해서 갭이 벌어지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장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고요. 어느 순간 한두 달 정도 만에 굉장한 상승폭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습니다. 미국장은 장투하기 좋고 한국장은 단타하기가 좋습니다. 흐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겠고 미국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소식이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10년물과 3개월물 이것까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되긴 했습니다. 이게 주요 신호고요. 이게 지금은 좀 안 잡히는데 역전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에 시장이 폭락장이 나올 확률 93%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내 침체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시켜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찝어보자고요. 첫 번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바로 폭락했던 장은 없다. 보통 2년 정도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엄청 오른다 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 저희가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장단기 금리차가 2년물이 있고 3개월물이 있는데 2년물만 역전돼서
시장이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3개월까지 역전이 돼야 정말 부러지는 장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2년물은 이렇게 맛이 같지만 3개월물을 봤을 때는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다 라는 부분에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2년 내에 불황이 오는데, 어쨌든 이 불황이 온다라고 치면 이 코로나를 장단기 금리차가 예견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년도 8월 달에 이제 역전이 됐거든요. 그러면 2년 후면 21년도 8월쯤, 그죠? 늦어도 22년 초쯤 대형 불황이 와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대타 뛰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코로나를 예측한 것인가? 아닐 수 있죠. 아닐 수 있고,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수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한다면 22년도 지금 넘어가는 시점에서 23년, 24년 대략 지금 다시 또 역전됐으니까 이때랑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때랑 금리차가 비슷했겠죠? 그러면 이때가 98년도 역전 후 2000년도 역전 다시 한번 나왔고 2001년도 크게 부러졌죠. 이걸 감안하면 2년 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는 시장이 지금 24% 부러졌잖아요. 지금 24%인데 어디까지 시장이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란 대략 전저점 부분까지 하락하는 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 30% 정도 하락했었죠. 코로나로. 이때 20%, 24% 하락했다가 18년도에 24% 하락했다가 20년도에 34% 정도 하락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나스닥이 한 18,000까지 찍는다, 17,000 찍는다 라고 했을 때 위기가 한번 오면요, 적어도 지금 형성했던 13,000 이하, 대략 2번 저점까지 떨어진다 해서 개인적으로 예측하건대 그 정도 퍼센티지가 되려면 고점비 마이너스 30%에서 다음에 폭락장은 2년 내 마이너스 50% 폭락장이 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로 만에 하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나스닥이 고점을 갈아치우면요, 여기서 상승 여력은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에서 많으면 20%니까 고점비 한 5% 정도 상승을 하면 안전하게 인버스 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 14,600인데 이게 16,000을 넘어가면 17,000 정도 되겠죠? 대략 17,000에서 18,000까지 인버스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0% 정도 하락 구간을 먹고요. 그리고 이게 50% 하락하든 몇 프로 하락하든 그냥 둡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고 치면 이만큼 올라가면 대략 한 17,000이다. 그죠? 그리고 18,000까지 간다 라고 했을 때 17,000부터 인버스 타시라, 조금씩 타시라 라는 말씀이고, 이게 이만큼 부러지면 무조건 고점비 마이너스 30% 하락하면 매도를 하고, 나름 전략이죠. 매도하고 더 하락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버스 베팅하지 마시라. 마이너스 30% 하락까지는 베팅하되 마이너스 50%까지 베팅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기서 다시 담아갑니다. 어떤 거? 레버리지 담아갑니다. 스파이도 괜찮고요. 반도체 지수 SOX도 괜찮고요. 또 지금 QQQ도 괜찮습니다.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담아가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1년, 2년 걸리겠죠? 걸리면 다시 고점 탈환합니다. 이번에 폭락하는 장이 이어지면요, 저는 한 2년 정도 불황이 크게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 한 23년도에서 24년도 불황이 시작되면 25, 26년도까지
불황이 이어지고요. 그 후부터 다시금 10년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한데 다시 정리하면은 17,000 인버스 매수, 그리고 무조건 무한 홀딩 이어가다가 이게 다시 13,000 온다. 13,000 오면 이때 팔고,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매수. 이게 12,000 가더라도, 11,000을 가더라도 무조건 레버리지 계속 담아가시고, 이게 올라오면 다시 2만, 3만 갑니다. 그럼 그거를 또 노리시면 어마어마한 부를 또 창출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이죠. 단타에서 1년은 뭐 2배, 3배 먹는다라고 하지만 장투에서는 그렇게 먹기는 좀 힘들어요. 그 부분은 감안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결과만 들어가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추천으로 뵙겠습니다.